저희 글로벌 공대인 채널에 엔지니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화공 엔지니어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화공 엔지니어 되기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도 지금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는 화공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중간 뭐 한 30대에서 40대 요 사이 되는 화공 엔지니어 분들은 상당히 적고요. 오히려 20대 있는 사람들이 요즘 또 화공 엔지니어를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화공 엔지니어 되기를 꺼려하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공장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지가 외진 곳일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 공장, 공업단지가 있잖아요. 울산에 있고, 그래도 울산은 대도시잖아요. 근데 여수, 서산, 이런 곳은 상당히 좀 외지고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공 엔지니어 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폭발이나 화재 아니면 낙사, 구조물들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감전, 그리고 안에 흐르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해한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접촉한다거나 흡입한다거나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상 문제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걸 싫어해서 화공 엔지니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폭넓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화공 엔지니어에 특화된 과목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수업이 사실 기계과와 중복이 되고요. 예를 들면 연력학, 유체역학, 열전달 이런 것들요. 그리고 현업에서 일할 때 전기, 개장, 회전기기, 고정설비 이러한 분야들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기 싫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화공 엔지니어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오일앤가스가 미래엔 없어질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화공 엔지니어 되지 않겠다, 아예 그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셔가지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에서 화공 엔지니어의 대우는 어떠할까? 제가 이것을 미국 노동청에서 통계 자료로 갖고 온 건데 2021년 데이터예요. 2022년이 아마 최근에 나왔을 것 같은데 좀 게을러서 예전에 한번 뽑아놨던 그걸로 제가 갖고 왔는데, 엔지니어링 분야만 제가 따로 떼왔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아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탑 12만 뽑아봤습니다.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뽑았냐면 평균 연봉으로 이제 밑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1등으로 위치한 것이 바로 페트롤리움 엔지니어인데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직종으로 나왔고요. 요즘 IT 관련한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4위로 나온 것이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 그리고 6위가 케미컬 엔지니어 해서 12만 불 정도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페트롤리움 엔지니어, 케미컬 엔지니어 다 케미컬 엔지니어 안에 들어가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화공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하실 만한 것이 이 중간값에서 상위 25%와 상위 10%이 연봉의 격차를 보시면은, 케미컬 엔지니어를 예를 들게요. 중간값은 10만 5천 불이었어요. 근데 상위 25%는 13만 9천 불이고 상위 10%는 18만 7천 불이에요. 근데 다른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랑 비교해 보면은 중간값은 12만 불인데 상위 25%는 15만 불, 뭐 좀 오른 것 같은데 상위 10%도 상위 25%랑 그렇게 연봉 차이가 격차가 많지가 않거든요. 다른 직종을 봐도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직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실력에 따라서 연봉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그런 케미컬 엔지니어면 그냥 이 정도 받는 거고,
내 실력이 뛰어나면 이렇게 중간 사람보다 거의 2배 가깝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이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뭐 차이가 1.5배도 나지 않는,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화공 엔지니어는 과연 오일앤가스에만 있는 것이냐? 제가 인디드에 들어가서 한번 케미컬 엔지니어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오일앤가스가 아닌 회사들로. 자, 테슬라 케미컬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채용해요. 그리고 요새 핫한 엔비디아에서도 케미컬 엔지니어를 뽑아요. 메타 전혀 안 뽑을 것 같은 곳에서도 케미컬 엔지니어를 뽑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서도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엔지니어인데 이게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은 케미컬 엔지니어 하는 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G 파워 여기도 오일앤가스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케미컬 엔지니어링 관련 전공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여기는 이제 일본 회사지만 미국에 위치해 있죠. 근데 여기서도 프로세스 엔지니어 뽑는데 보시다시피 학사 학위자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뭐 석사를 프리퍼드 한다라고 써 있지만 아무튼 케미컬 엔지니어가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화공 엔지니어를 하면은 오일앤가스에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잡은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화공 엔지니어라면은 오일앤가스 회사에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뒤에서 왜 그런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오일앤가스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화공 엔지니어를 뽑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MIT에서 케미컬 엔지니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케미컬 엔지니어라는 사람은 여기 프로블럼 솔버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들이 가진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프로블럼 솔버다 라는 말이 일단 케미컬 엔지니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인플로이어 회사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를 찾아요. 왜냐면은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어떤 분석적이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케미컬 엔지니어를 찾고 여기 보면은 extremely adaptable이라고 나왔잖아요.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약간 유연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그래서 각 회사들에서 선호하는 화공 엔지니어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보다는 엔지니어링 센스가 좋고, 엔지니어링 센스라 함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것이 문제다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트러블 슈팅이나 어떤 걸 개선한다거나 최적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센스가 좋은 사람을 선호하고, 두 번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 위에서 말한 어댑터블에 대한 그 능력이 높은 사람을 회사들에서 선호를 하고, 화공 엔지니어가 보통 이런 부분에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공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방끈이 긴 것이 싫다. 이런 분들은 화공 엔지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화공 박사가 오히려 어댑터블 면에서는 학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박사를 하시면은, 특히 화공은 박사를 하시면은 기업에 취직을 하실 때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보통 랩을 가거든요. 다방면으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학사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가방끈 긴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화공 엔지니어는. 그러니까 난 4년만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화공 엔지니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지방에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공장들이 대부분 바닷가에 있거나 아니면 큰 강가에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견을 갈 확률이 높아요.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사실 미국의 휴스턴 정도면 대도시잖아요. 3위, 4위 정도 하는 대도시인데 휴스턴에는 정말 오일앤가스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무튼 나는 지방에 사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화공 엔지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과이신데 창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신 분들도 화공 엔지니어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굉장히 새로운 공정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대부분 화공 엔지니어로부터 나옵니다.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화공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면서 특허 쓸 일이 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공 엔지니어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가급적 화공 엔지니어가 메인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회사는 매니지먼트 트랙이나 테크니컬 트랙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뭐 슈퍼바이저, 매니저 다 임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CEO도 화공 엔지니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화공 엔지니어가 메인인 곳으로 가셔야 급여도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메인인 회사로 이직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 운전하고 있는 공장 근무를 경험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은 화공 엔지니어가 가장 빛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 실제 설비와 공정이 있는 공장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몇 시간만 투자해도 1년에 몇 억, 수십억 이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그리고 공장 근무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3년, 5년,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공장 경력만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공장 경력이 많으면 향후 이직의 길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공장 경력자를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근무를 경험하시면서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좀 좋은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좀 화공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또 회원이신 분들은 단톡방에 말씀해 주시면은 열심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